안녕하세요. 더 딥 다이브입니다. 오늘은 박병호 중개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죠? 부동산 중개업 리스크 관리 방안. 네네, 그 자료요. 거기서 특히 중요한 내용, 바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그냥 법조항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실제 어떤 걸 놓치기 쉽나,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중개업 하실 때 계약 성사만큼이나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위험 관리죠. 네, 특히 오늘 다룰 업무정지 처분은 최근 들어서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 더 조심해야 해요. 아, 정말요? 늘어나는 추세요? 네, 자료에도 언급됐지만 작년 한 해만 해도 과태료를 내신 개업공인중개사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그냥 넘길 수치가 아니거든요. 와, 2,000명?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에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2,000명이 넘는다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네요. 그럼 이 업무정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법적 근거는 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위반에 대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딱 정해진 대로만 처분에 내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위반하게 된 동기라던가 아니면 그 결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요. 정해진 업무정지 기간의 딱 절반, 12 범위 안에서 감경, 그러니까 좀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무조건 정해진 기간만큼 다 받는 건 아니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 감경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가치,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예요. 정말 깜빡했거나 잘 몰라서 실수했다, 이런 게 명백할 경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반 행위를 스스로 이렇게 시정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이런 사실이 인정될 때입니다. 문제가 생긴 걸 알면서 그냥 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썼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냥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실수였고 또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좀 증명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보통 의견을 제출할 기회, 그러니까 소명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네. 이때 감정적으로만 호소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논리적으로 딱 주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 작성 관련된 문제로 보통 3개월 업무정지 나오는 경우가 좀 흔한 편인데요. 아, 3개월이요? 네, 이런 경우에도 실수가 왜 발생했고 또 내가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소명하면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이 서류 관련 문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 제일 자주 발생하는 업무정지 사유는 뭔가요? 가장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이건 정말 단연코 공제, 그러니까 업무 보증 보험 갱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세요. 네, 보험갱신이요? 그게 그렇게 흔한가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빈번할까 생각해보면 바쁜 업무 중에 날짜 하나하나 챙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누가 알려주겠지 하는 좀 막연한 기대 심리?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협회나 구청에서 만료된다고 미리 알려주거나 하진 않나요? 네, 그럴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이에요. 달력에 크게 표시를 해두시던가 아니면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시던가 하여튼 본인만의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나중에 가서 아니 왜 안 알려줬어요? 이렇게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 책임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되는 실수가 있는데 이게 만료된 줄 모르고 그 만료된 공제증서를 교부하거나 아니면 증서의 앞면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예요. 아, 뒷면에 보면 공제금 청구 방법이라든지 중요한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앞뒷면 전체를 복사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누락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요. 네. 공제 만료일 체크.
이건 정말 기본적인 건데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직원 관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신경 쓸 부분이 훨씬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 시스템적인 관리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부분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해고할 때는요. 법에서 딱 정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 신고 의무요? 네, 시행규칙 8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하고요.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신고 절차를 놓치면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10일이요? 와, 생각보다 기간이 짧은데요. 혹시 관련해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죠. 예를 들면 퇴사한 직원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 고용 신고가 실제 근무 시작일보다 훨씬 늦게 처리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급여 2차 내역이나 업무 지시 문자 같은 걸 증거로 제출했죠. 아, 반대로 대표랑 좀 안 좋게 헤어진 직원이 다른 곳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전 사무소에서 해고 신고를 10일이 넘도록 안 해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대표와의 문자 내역 같은 걸 증거로 신고해서 결국 이전 사무소가 업무 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원과의 관계가 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람 관리가 참 쉽지 않네요. 혹시 고객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 그럼요. 당연히 있죠. 전화로 상담했던 고객이 나중에 그 부동산 관련 사이트 있잖아요. 자료에 언급된 VO월드 같은 곳. 그런 데서 확인해 보니 상담해준 직원이 정식 중개 보조원으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헐? 네. 그걸 발견하고는 녹취록이나 문자 내역 같은 걸 싹 첨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 빼도 박도 못하죠. 잠깐만요. 그럼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주 잠깐,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아니면 실무 배울 겸 와 있는 견습생이 전화를 받거나 손님 응대를 잠깐 도와주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잠깐이라도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고객 응대, 그러니까 전화 응대 포함해서요. 그걸 했다면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정식 등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냥 잠깐 도와준 건데요. 이런 해명은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 같은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지 확인 설명이나 계약서 작성 같은 핵심적인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등록되지 않은 인력이 고객을 대면하고 있다면 즉시 정부24 같은 곳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네. 그리고 참고로 중개법인의 경우에는요. 인터넷으로 직원 관련 신고를 할 때 법인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야,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긴다니 좀 놀랍습니다. 바로 계약서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의외로 함정이 많습니다. 먼저 서명 및 날인의 의미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명은 본인이 직접 자기 글씨체로 이름을 쓰는 거고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거죠. 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도록 미시로 연결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 그 미시라는 글자 하나가 그래서 중요하군요. 자필 서명하고 도장 날인 둘 다 해야 한다.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해당 계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조금이라도 관여했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작성을 보조한 정도가 아니라 중개 행위 자체에 기여를 했다면요. 반드시 최종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함께요? 네, 함께요. 이걸 누락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최대 4.5개월 업무정지, 물론 감경이 적용되면 좀 줄어들 수 있지만요. 그리고 해당 소속 공인중개사는 3개월 자격정지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자격정지요? 이건 업무정지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소공 입장에서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 때문에 서명을 좀 피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소공이 상담이나 뭐 일정 조율 같은 계약 과정에 분명히 관여했는데 최종 서류에는 이름이랑 도장이 빠져 있었던 거죠. 나중에 계약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뭐 통화 기록 같은 걸 근거로 민원을 제기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고객 불만이 생기면 이런 절차적인 하자까지 다 들춰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설마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 본인의 서명 날인이 빠지는 그런 황당한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4.5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공동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사무실 안에 있는 다른 중개사가 좀 도와주는 경우에 발생하기 쉬운데요. 아, 예를 들어서 A 중개사가 B랑 공동중개 중인데 너무 바빠서 같은 사무실 쓰는 C 중개사한테 뭐 전화 응대나 일정 전달 같은 도움을 좀 요청했어요. C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나중에 계약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아니 C도 관여했는데 왜 서류에 서명 날인이 없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죠. 네. 결국 시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행정심판까지 갔는데도 기각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잠깐의 도움이라도 중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선의로 도와줬다가 업무 정지라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공동중개할 때 한쪽이 너무 바빠서 계약 자리에 못 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냥 빼고 진행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요. 공동중개는 공동 책임입니다. 빠진 쪽도 문제고 빼고 진행한 쪽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를 사전에 미리 완벽하게 다 작성하고요. 본인의 서명 및 날인까지 다 맞춰서 참석하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아, 미리 다 해서 전달한다. 네. 그리고 계약 당일에는 참석한 개공이 그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설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서명 날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확인 설명 자체는 공동중개 시에 한 명이 명확하게 하면 되지만 서류상으로는 관여한 모든 중개사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와, 오늘 정말 업무 정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위험 요소들을 제대로 짚어본 것 같네요. 공제계약 만료일 체크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정식 등록과 관리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관련 서류에 관여한 모든 중개사의 자필 서명과 날인까지.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결코 사소한 절차가 아니라는 걸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이 뭐 복잡한 법 해석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바쁜 업무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다가 놓치기 쉬운 그런 절차적인 디테일에 가까울 수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자료에 나온 사례들이 보여두듯이 이런 작은 누락 하나가 특히 거래 당사자가 어떤 이유로든 불만을 갖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행정적인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고객에게 이 중개사는 정말 전문적이구나 하는 신뢰를 주고 나아가서는 만족도를 높이는 길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모습 자체가 신뢰의 바탕이 될 수 있겠군요. 단순히 계약성사에만 막 몰두할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키는 길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구체적인 행정규칙이나 사례들 외에도요. 지금 여러분께서 매일 반복하시는 그 업무 처리 과정 속에서 혹시 너무 관성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은 없을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에이 나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문제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런 안일함일지도 모릅니다. 꾸준한 점검과 개선이야말로 여러분의 소중한 중개업을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